썬블럭 빼면 얼마인가요? 프레스티지 라인 풀로 하면 180에서 DC 얼마나 돼요? 잠시만요. 빼실 거 고르고 계세요? 이게 지금 새로 나온 거예요. 이거 다 주세요. 네. 잘 생각하셨어요. 10만 원이었어. 당신의 그 태도를 내 앞에 되돌려 놓는데 필요한 돈이? 고객님, 테스트 도와드릴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전부 다요? 네.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평범한 한 여자. 사각지대. 그런데 CCTV와 복사기 쪽을 확인하고는 예금 증서가 있는 곳으로 가 그것을 조작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직인까지 찍힌 고객의 예금 증서를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던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더니 은행이 폐쇄됩니다. 김대리, 그 고객님들 진정시키고. 그렇게 사람들은 패닉이 빠지고 여자는 예금 증서를 꺼내 복사기 쪽으로 향하는데요. 그리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컬러 복사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던 그때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고 복사기가 동작을 멈추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과연 이 여자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비행기를 타고 도망치듯이 태국으로 떠나는 유이와 그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은행 직원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타지에 있는 허름한 모텔방에서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멍하니 돈가방만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신발을 사러 나온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명품 지갑을 신발값으로 지불하는데요. 그리곤 환전을 하려 하는데 자신의 찢어진 돈이 더럽다며 환전조차 해주지 않았죠. 더러운 돈. 곧이어 이완은 한 식당에 들르는데 저번에 수백억 들고 튀었다는 여자 말이야. 근데 그 여자 지금 어디 숨었어? 웬 남자가 자신을 부릅니다. 10만 원! 제가 바꿔드릴까요? 아까 환전소에서 봤어요. 그거 좀 찢어졌다고 얄짤없이 안 바꿔주고 그래. 냅둬 신경 꺼라. 치앙라이에서 현상금이나 낚을까? 현상금? 국경 넘는 수배범들 천진데 그 중에 한 놈만 잡으면 잭팟. 수배범 이야기가 나오자 이완은 황급히 자리를 뜨는데요. 알았어요. 우리 바로 옆 숙소예요. 나 본 적 있죠? 난 많이 봤는데. 그날 밤 이완은 돈을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바꿀 돈 가지고 내려온다고. 그 길로 숙소를 떠나 멀리 도망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질 땐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가짜 행복을 위해서 진짜 인생을 배신한 사람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몇 달 전 부유한 남편과 나무랄 것 없는 집에서 생활하던 평범한 가정주부 유이와 저녁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이제 아침은 과일로만 끝내요. 그녀의 남편 기현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아침은 조용히 시작해요. 당신 질문이 멈추질 않아서 심플하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언제나 그녀를 오차 모임 날 메이크업도 하고 머리도 좀 해요. 아줌마처럼 안 보이게. 사사건건 무시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던 이완은 금방 카드 줬는데 줬잖아. 이거 노인우대 교통카드네. 괴팍해 보이는 할머니를 여기요. 도와주는데요. 이봐요. 나 10,000원만 더 빌려줘. 택시 불렀는데 돈이 없네. 그리고 며칠 후 오차 모임에 참석하는데 유이화 씨? 그런데 그곳에서 맞지? 예전 직장 상사를 마주칩니다. 안녕하셨어요. 나 회사 옮기고 처음이죠. 그런데 이 예전 직장 상사는 현재 남편의 회사의 전무였는데요. 조무님, 이 사람 제 집사람입니다. 유이화 씨가 최 부장 사모님이었어요? 그리곤 에이스였던 이화가 전업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업주부? 알게 되죠. 아니 왜? 인사팀 베스트였잖아. 그리곤 내 처가 SD저축은행 이사로 있어요. 이화에게 은행 일자리를 추천해 주는데요. 우리 회사에 경단녀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언제 차 한잔해요? 그날 밤 이화는 마트에 서 있었던 저녁은요? 서재로 갖다 줘요.
할머니와의 재밌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는데 지난번 마트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아, 좋잖아. 그런데 한참을 듣고 있던 남편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밥 먹다 말고 왜요? 카드를 건네줍니다. 자, 써요. 필요하면 내 거 따로 만들게요. 당신 명의 카드가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내 계좌에서 결제될 텐데. 카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한 소리잖아요. 굳이 밥 먹는 사람한테. 단지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돈 좀 쓰고 싶단 말 뭘 그렇게 뱅뱅 돌려. 남편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 이화는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저축은행 면접 볼래요. 지금부터 벌어서 이장해드리게? 나 일할래요. 생활비 부족해요? 나도 당신처럼 매일 출근할 곳이 필요해요. 알아듣게 말해줄래요? 이 집이 내가 돌아오고 싶은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침착하게 자기 생각을 글로 정리한 다음에 얘기해봐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 잠시 후 이화는 우연히 남편의 수첩을 보게 되는데요. 그 수첩에는 소름 돋게도 자신을 만난 날부터 이화와 그녀의 부모에게 썼던 모든 비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치 않았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수억이다. 휴재도 모르는. 그리고 남편의 요구대로 자신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글로 적어 그에게 건네는데요. 저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전무님 아내분께 명함 받았던 곳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일을 시작한 이화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부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타운하우스로 향합니다. 이 타운하우스에 저희 고객들이 많이 살아요. 돈은 있는데 쓸 데가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는데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 사람은 바로 잘 지내셨죠? 자신이 마트에서 도와주었던 그 할머니였죠. 42,400원 들어와서 돈 받아가요. 휴지랑 택시비. 네, 안녕하세요. 곧이어 할머니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고마워서 잔돈은 반올림했어. 이자 붙여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저거 또 저런다. 아이고 징그러. 앉아 계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이화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대해주었고 유희아 씨는 오늘만 이름도 참 이쁘네. 생긴 것도 우리 집하고 잘 어울리게 생겼어. 세제가 다 떨어졌네요. 제가 다음에 올 때 사다 드릴까요? 처음부터 엄청난 성과를 고객 대면 서비스 나가자마자 정기예금 2억 고객을 유치해요. 거두게 됩니다. 잘하셨어요. 타운하우스 탑 오브 더 진상께서 2억을 맡겨? 그렇게 VIP 고객들을 관리하게 된 이화는 또 다른 고객을 만나러 가는데요. 이번 특판 상품은 36개월로 하시면 그런데 이번 고객은 너무나 괴팍한 2.6입니다. 2.7 이하로는 말도 꺼내지 마라. 노인네였죠. 이건 먼저 번 통장에 추가로 집어넣어. 내가 깜빡해서 쓸 일이 있어서 안 처먹었는데 철먹이 10마리가 왜 9마리야? 진정하세요.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악독한 노인네의 등살에 가정부조차 이를 포기하였죠. 갈 땐 가더라도 이런 돈은 주셔야지. 너 줄 돈 어딨냐? 네가 다 처먹었잖아. 구경 났냐? 뭘 봐? 그러던 그때 웬 청년 한 명이 들어오는데 너 이리 와. 그만하세요. 어디를 만져 이 새끼? 그만하시라고요. 그지 같은 새끼. 사실 이 청년은 작은 규모의 영화 감독으로 촬영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동료의 수술비가 필요해 할아버지를 찾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500? 푼돈 500이 없어서 그걸 하라고 놈한테 누가 적선해주냐? 도와주세요 외할아버지. 손자에게는 아니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시킵니다. 닦아. 원래 눈깔. GM이 죽이고 기어나온 살모사 새끼가 그래 돈 500도 없어? 결국 민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그지 같은 새끼 저건. 곧이어 세금징수과에서 노인을 찾아오는데 박병식 씨 계세요? 경기도청 세금징수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노인은 이화를 부르더니 가방을 맡기려 하죠. 가지고 왔다가 가지고 와. 3억이면 돼? 아가씨가 팔러 온 예금 말이야. 문 여세요 박병식 씨. 내가 해줄게.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건 수십 개의 통장이었는데요. 엄청난 액수의 돈, 바로
모두 다 차명 계좌였죠. 인출은 단 한 건도 없어. 차명 계좌? 한편 민재는 보증금 400만 원짜리 방 뺀 거면 전 재산 턴 거냐? 어떻게 알았어? 나 방 뺀 거? 다행히 친구의 수술비를 마련했지만 돈이 한 푼도 없어진 그는 대출을 받아야만 했죠. 졸업이 1년 남아서요. 이번에 복학하려고요. 학자금 대출 연체에 카드 연체까지 있으셔서 못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낙담을 한 채 밖으로 나오는데 누군가가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줍니다. 그렇게 둘의 두 번째 만남이 시작되죠. 우산 가져가세요, 고객님. 며칠 후 이화는 드디어 고대하던 첫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월급날이네요. 네. VIP 상담 시간 길어지면 들어오지 말고 남편분하고 맛있는 거 드세요. 다음엔 나랑. 감사합니다, 대리님. 그렇게 첫 월급을 받은 이화는 남편과 함께 찰 커플 시계도 구입하고 좋네요. 자신을 위해 작은 선물도 하려 하는데 잘 어울리시네요. 36만 7천 원인데. 하지만 평소 카드를 만들지 않아 현금이 부족했던 그녀는 상품 하나를 빼려 하는데요. 썬블럭 빼면 얼마인가요? 그리고 그 순간 직원의 태도는 곧바로 달라져 버렸죠. 프레스티지 라인 풀로 하면 180에서 DC 얼마나 돼요? 잠시만요. 빼실 거 고르고 계세요. 새로 나온 거 있거든요. 이게 지금 새로 나온 거. 그 모습을 본 이화는 고객의 돈에 손을 대고 여기 이거 다 주세요. 네. 잘 생각하셨어요. 고작 10만 원으로 이화는 10만 원이었어. 그 직원의 당신의 그 태도를 하늘이 됩니다. 내 앞에 되돌려 놓는데 필요한 돈이? 하지만 횡령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에 곧바로 고객의 돈을 채워넣죠. 그리고 돌아가려던 순간 민재가 타고 있던 자전거에 부딪힙니다. 괜찮으세요? 저기 배송해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가 떨어뜨리고 간 봉투 하나를 줍게 되는데요. 그곳엔 그의 이력서가 들어있었죠. 그날 밤 노인에게 차명 계좌가 들어있는 가방을 전달해주고 돌아가려는데 여잔 이런 거 좋아한다면서? 롤케이크야. 롤케이크를 선물로 주고 가방 또한 며칠 더 맡아두라 하죠. 며칠 더 가지고 있어. 걸어서 안 나오니까 또 올지도 몰라. 잘해보자 우리. 그리곤 잠시 후 민재를 만나 떨어뜨린 이력서를 건네주죠. 제가 옷을 망쳐놔서 죄송해요. 남성복 상품권이에요. 이후 민재의 상처를 걱정해주는데요. 술 괜찮아요? 목을 다쳤던데. 상처가 크던데 병원 가봤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의료보험도 연체라. 이화는 분위기를 돌리려 민재의 할아버지한테 받은 케이크를 같이 먹자고 하지만 케이크 먹을래요? 외할아버님께 받은 건데. 민재는 그날의 트라우마가 떠오릅니다. 저 잠깐만요. 그런데 노인에게서 받은 건 케이크가 아니라 속옷이었는데요. 화가 난 이화는 더러운 노인네의 돈을 민재에게 돈의 위치를 바꾸는 거야. 자신이 얼마를 가졌는지도 모르는 추악한 노인보다 주려고 합니다. 꼭 필요하고 절박한 그 손자에게로. 몇 분 후 다시 민재가 일하고 있던 식당으로 돌아오는데 다시 왔을 때 자리가 깨끗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리곤 그와 즐거운 식사를 하게 되죠. 드릴 게 있어요. 꼭 돌려줘야 하는 물건이에요. 그 물건은 비 오는 날 이화가 건네주었던 바로 그 우산이었죠. 줄 게 있다고.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내 게 아니니까요. 보고 있으면 그냥 가져버릴 것 같아서. 가세요. 다음 날 민재는 이화가 반창고를 놓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저절로 떨어지면 새 걸로 붙이세요. 그런데 이화가 놓고 간 건 안 들킬 줄 알았어요? 반창고뿐만이 아니었죠. 이리 주세요. 괜히 시간 끌지 말자고요. 케이크라고 말했던 상자 속에 들어있는 그 속옷을 이화가 돈으로 바꾼 후 민재 몰래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가방 이리 주세요. 선녀님 날개옷도 아니고 이걸 숨겨야 유희아 씨랑 밥 한 끼 먹겠네. 다음날 이화는 차명 계좌가 들어있는 가방을 돌려주러 노인의 집에 다시 찾아오는데
그리곤 이제는 자신과 어디 볼까? 주말 안 열어봤는지 내 돈이 그대로 있는지. 공범이 되었다고 말을 하죠. 이거 차명 계좌야. 안 봤다고 해도 이제는 알았으니까 우린 공범이야. 얼마를 떼줄까? 한 달에 한... 내용물은 확인한 적 없습니다. 지금 보고 들은 것도 있겠습니다. 여기 잘하네. 운전해. 공범끼리 드라이브나 하자고. 다른 업무가 없으시다면 들어가겠습니다. 그 롤케이크는 어땠어? 이완은 그 케이크, 아니 속옷을 손자에게 주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주신 케이크는 그때 손자분께 드렸어요. 그 말을 듣고는 누굴 줘? 소스라치게 놀라죠. 내가 준 거라고 했어. 같은 시각 민재는 그 돈을 정말 할아버지가 준 것인 줄 알고 돌려주러 찾아오는데요. 그건 왜... 저 사람한테 돌려주려고요. 저 사람이 준 거라면서요. 돌려주러 올 거라곤 생각지 못한 이완은 그를 막으려 하는데 그거 돌려주지 말아요. 그 순간 민재가 상자를 열려고 하고 열지 마 그거. 놀란 노인이 황급히 달려나옵니다. 그 새끼가 또 날 모함해? 소리치지 말아요. 이 새끼가 이게... 열어봐요. 그때 네? 그 안에 있는 게 케이크가 아니었나요? 이화가 나서고 제가 지금 봐도 될까요? 당황한 노인은 민재를 쫓아냅니다. 야, 꺼져. 꺼져 이 새끼. 꺼져. 꺼져 이 새끼. 잠시 후 다시 만나지 않도록 기도라도 할게요. 날 보면 오늘 일이 떠오를 거잖아요. 불안할 거잖아요, 아까처럼.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만나지면 나 계속 만나러 갈 거예요. 첫 월급을 받은 기념으로 남편에게 떳떳하고 싶었던 이완은 외식을 하고 싶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지. 당신이 뭘 한다고. 고심 끝에 사두었던 시계를 남편에게 선물하는데요. 첫 월급 기념 축하하고 싶어서요. 월급? 처음 남편의 입에서 나온 칭찬. 잘했네.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그건 교묘한 내려치기였죠. 안 그래도 테니스 칠 때 막 쓸 게 필요했었는데 집안일 할 때 차도 되고 적당한 걸로 잘했어요. 이거 사고 남은 게 있어요? 용돈 좀 줘요? 이화가 열심히 고른 식당 또한 깎아내리죠. 음식 괜찮죠? 이걸 맛있다고 하면 내가 당신 굶긴 거 같지 않아. 내가 당신 프랑스 정찬 사준 적 없나? 이런 거 말고 진짜 프랑스 요리 말이야. 가짜인가요, 여기? 프랑스식 분식집인 모양인데 도시락도 포장이 되나? 연구원들 야식 좀 살까 해서. 먼저 들어가요. 한편 친구들과 함께 있던 민재는 이화가 택시를 잡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힌 것을 발견하고는 야, 저쪽이지? 황급히 그곳으로 달려가 보는데요. 비가 그쳤네요. 기사님 죄송한데 여기서 그냥 세워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둘은 서로를 발견합니다. 난 약속 지켰어요. 다시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시 만나줬네요. 운명이라고 할 건가요? 그런 건 어린 애들이나 하는 소린데 사고예요. 아닌가요? 곧이어 자신이 찍은 작품 티켓을 건네줍니다. 내가 찍은 것들을 만나러 와주세요. 왜? 같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니까. 다음 날 성게와 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예약한 식당을 비우기라도 하는 듯이 트러플 푸어그라 소스 에스카로입니다. 곧바로 최고급 식당을 예약하는데요. 이거 달팽이죠? 그 에스카르고 먹어봐요. 시종일관 재수없게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그녀를 무시하던 남편 앞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뭐해 당신? 사람 창피하게. 뭐해? 쌍스럽게. 그걸 왜 주워? 안 주... 그리곤 이화가 선물한 것과 같은 똑같은 시계. 하지만 선물이에요? 가격은 차원이 다른 시계를 거만한 표정으로 선물로 줍니다. 왜 시계를 줘요? 우리 커플 시계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당신도 이제 초라해 보일 나이가 아니니까. 자신이 선물한 시계는 그에게 있어선 초라하고 초라해요?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시계였던 것입니다. 늙을수록 좋은 거라고 다녀야 사람 대접받고 살아요. 그런가요? 왜 그래요 당신? 그날 밤 남편은 출장을 떠나고 이화는 결국 민재의 공연을 보러 가는데요. 하지만 너무 늦게 도착해버리고 그대로 돌아가려는데 내가 만든 빛을 보러 와줘서 고마워요. 이화의 차에는 민재가 준비한 꽃과 쪽지가 놓여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와 재회합니다. 벌써? 곧이어 이화의 결혼 반지를 조심스럽게 뺀 후 안 돼요. 자신의 마음을 과감하게 알고 있어요. 표현합니다.
며칠 후 둘은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는데요. 같이 먹어요. 저는 모던한 게 좋아서요. 그런데 이화는 민재의 속사정을 듣게 되죠. 고마워요. 민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사채빚을 썼다는 걸 혼자였으면 시간 낭비 계산하면서 일자리 찾고 있었겠죠. 하루만 지나도 사채이잔 따따블로 불어나니까. 알게 된 것이었죠. 사채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재는 시나리오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럼 당분간 일은 안 하고 시나리오만 쓰는 건가요? 네, 집중하려고요. 며칠 뒤 이화는 VIP 할머니가 찾아오라고 시킨 돈을 찾아 방문하는데요. 너 아침에 말한 돈 맞지? 네, 5만 원권 3천만 원이에요. 틀리는 법이 없어. 딱 맞아. 그런데 갑자기 마치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엄마 소리 들으면서 혼수를 그거밖에 못 해줘서 미안해. 이상한 말을 하죠. 수령 확인서에 사인해 주세요. 미소는 그렇게 짓는 게 아니야. 이렇게 흘리는 거지. 몸 파느냐니? 웃을지도 몰라. 확실히 할머니의 정신은 오락가락하고 있었고 너 같은 년은 3일이면 찾아. 자신에게 받았던 돈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이거 통장에 좀 넣어줘요. 우리 딸이 준 용돈인데. 3천만 원이나 되는 눈먼 돈이 갑자기 생긴 상황. 하루만 지나도 사채이잔 따따블로 불어나니까. 이화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아니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아무래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 이화는 돈을 돌려주러 할머니 댁으로 찾아가는데요. 그때 변태 할아범이 놀랬구나. 나타납니다. 아이가 어디서 뒹굴다 왔길래 옷이 다 구겨졌어. 그리곤 손자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또 만났지? 그 거지 같은 새끼. 그는 마치 악마처럼 말도 안 되는 이자를 손자에게 가서 전에 연체 이자료 다음 달부터는 물리려 하죠. 40% 손자분께 사채를. 이자 올리는 건 내 맘이야. 심지어 돈을 갚지 못한다면 손자분 정말 힘듭니다. 안구를 적출한다는 협박까지 합니다. 그 새끼 사진은 멀쩡하잖아. 눈깔도 초롱초롱하고 산다는 사람 널려 있어. 결국 그렇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이화는 다음날 민재를 만나 과도하게 사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고객님, 테스트 도와드릴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전부 다요? 네. 그리고 결국 할머니의 돈을 민재에게 건네는데요. 사채 다 갚으려면 이걸로 모자랄까요? 돈 빌리려고 내 얘기한 거 아니에요. 3%만 받을게요. 아까 그 가방 사려던 돈이에요. 그렇게 이화는 민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쇼핑할 생각만 했는데 그렇게 쓰기보다 일부러 사치를 하는 척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돈을 쉽사리 빌릴 수 없었던 민재는 일부러 그런 거죠? 자신에게 부탁을 해달라고 고마운 제안인데요. 말을 합니다. 뭐라도 부탁해주면 안 될까요? 그 돈 빌리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라도 부탁해주세요. 그날 밤 민재가 일하고 있던 가게에 왜 그러는데? 남의 가게가 밖에. 건달들이 찾아오고 자신에게 일자리와 숙소를 제공해 주었던 친한 형이 당하는 걸 보자 그들에게 달려드는데요. 정말 초롱초롱하네. 응? 이쁜 각막이야. 좀 받겠다. 갚는다고. 그건 그거고. 이 술집에 불어줄 돈 빌려줄까? 너 때문에 장사 망했네. 너 연체가 많아서 이자가 올랐더라. 오늘부터 월 이자 40%야. 다음날 그의 집이 엉망으로 된 걸 본 이화는 부탁할 일이 있는데 만날 수 있을까요? 그에게 연락을 하는데 꼭 부탁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 부탁은 민재가 지금 하고 있었던 시나리오 작업이었죠. 일주일 안에 시나리오를 완성해 주세요. 투자할게요. 네, 두 분이신가요? 그리곤 갈 곳이 없었던 민재의 한 사람요. 숙소까지 잡아줍니다. 장기 투숙도 가능한가요? 그렇게 값비싼 호텔을 잡아준 이화는 돈 봉투를 놓고 일을 하러 돌아가려 하는데 네, 나대리님. 지금 어디예요? 당장 은행으로 오세요. 날카로운 상사의 전화를 받고는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미 자신의 서랍을 따고 있는 상황. 들켰어.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등장한 사람은 바로 왔어? 자신이 돈을 횡령했던 그 할머니였죠. 유희아 씨가 급하게 2억을 빌려달라고 했다면서요? 하지만 그런 적 없습니다.
할머니의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게 되고 빌려달라고 안 했어. 내가 준다고 했지. 유희아 씨가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했다면서요. 단순한 해프닝으로 이뻐서 그랬어. 넘어가게 됩니다. 이 돈 가져요. 상이야. 휴가 중에 뭔 난리예요. 그 일을 겪은 후 이화는 곧바로 민재가 있는 호텔로 찾아가는데요. 나 그리곤 만져줘요. 자신의 감정을 표출합니다. 며칠 후 과감해진 이화는 민재에게 여행까지 제안하는데 나랑 여행 갈래요? 결국 이화는 남편이 출장을 떠난 사이에 민재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되고 우리 여기 얼마나 있어요? 시나리오 완성할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그곳에서 또 다른 추억을 쌓는데요. 따뜻하고 말캉거리고 부드러워. 날카로운 건 어디에도 없어. 하지만 자신의 돈이 아닌 고객의 돈으로 환영합니다. 웰컴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후엔 룸서비스 요금이 적용됩니다. 무슨 생각해요?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도 되는지 혼란스러웠죠. 건배해요. 그러다 문득 예뻐요. 제일 예뻐. 자신이 돈을 횡령한 할머니의 말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뻐서 그랬어. 제일 이뻐. 이 돈 가져요. 상이야. 그렇게 선을 넘어버린 이화는 모든 걸 되돌려 놓으려 합니다. 식사 같이 못해서 미안해요. 급한 건 이걸로 해요. 돌려놓을 거야. 돌려놓을 수 있어. 총 사용 금액은 하지만 이미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기에 해지해주세요. 이화는 적금을 해지하고 전부 5만 원권으로 주세요. 카드론까지 받는데요. 카드론 이용 한도랑 수수료를 알고 싶어서요. 그리곤 곧바로 아유, 이게 며칠 만이에요? 할머니 댁에 찾아가 몰래 돈을 돌려놓으려는데 내 돈이지? 내 돈 맞네? 왜 그렇게 놀래? 뒤에 계신 줄 몰랐어서. 내가 어제 갖다 놓은 거야. 안 꺼내도 돼. 다행히도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보였죠. 1,000원 한 장 빼놓지 않고 제자리에 돌려놓을 거예요. 잠깐 빌린 거야. 하지만 할머니와는 다르게 추악한 노인네의 돈을 돌려줄 생각은 사용액? 단 1도 없었습니다. 사용액이 아니야. 이 돈은 네가 가졌어야 하는 돈이야. 잘 돼요? 정말 100년 동안 여기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1년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미안해요. 여기 비싸죠. 여기가 글 쓰는데 도움이 돼요? 완벽하게 완벽해요. 좋네요. 이 돈은 널 지키는 거야. 곧이어 오랜만에 노인을 찾아가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웬 행차셔? 지난번에 펀드와 양도성 예금에 가입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요. 근데 이제 와? 그렇게 8천만 원의 현금을 받은 이화는 오늘은 8천. 양도성 예금 8천만 원 입금하겠습니다. 은행에는 5천만 원으로 보고하는데요. 박병수 고객님, 양도성 예금 5천만 원. 곧이어 아무도 몰래 서류를 조작한 후 3천만 원의 차익을 챙깁니다. 빵 드실래요? 그리곤 근처에 있는 CCTV를 살피는데 불안해요? 상사와 눈이 마주칩니다. 괜찮아요. 내 자리 오른편으로는 사각지대예요. 족발을 뜯어먹어도 안 찍혀. 사각지대. 곧이어 복사기의 위치를 확인한 후 예금 증서를 조작할 방법을 고민하는데요. 그 순간 경보음이 울리고 은행이 폐쇄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순식간에 은행은 아수라장이 되고 CCTV에 사각지대에 있던 복사기에서 이화는 직인이 찍힌 예금 증서를 몰래 복사하려는데 그 순간 정전이 일어나 버립니다. 복사기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과연 이화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니TV 오리지널 드라마 종이달. 이 드라마는 일본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숨막히는 일상을 살던 평범한 가정주부가 VIP 고객의 돈을 횡령하며 선을 넘는 선택을 하는 쫄깃한 전개를 보여주죠.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1화부터 4화까지였고요. 남은 에피소드의 전개가 더욱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드라마 종이달은 지니TV ENA 티빙에서 매주 월화 오후 10시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영화였습니다.